이슈 토크.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 한번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할 텐데요. 동강국제사진제 제22회 동강사진상 수상자로 이선민 작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선민 작가, 20년 동안 우리 주변의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앵글에 담아왔는데요. 동강사진상의 수상자 이선민 작가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지난 25년 동안 여성 또 청년, 노동자, 이민자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을 탐색하며 또 요즘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개인, 세대와 성별이 품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여성과 청년, 노동자, 이민자. 굉장히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좀 담으신 것 같아요. 2024 동강국제사진제 제22회 동강사진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동강 사진상은 영월군의 후원으로 올해로 22년째 지속되고 있는 뜻깊은 사진계의 상입니다. 이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서 무척 기뻤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작업해왔던 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과 또 앞으로 이 동강사진상을 계기로 작업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선민 작가님의 작품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그런 현대사회에 대한 공적 아카이브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번 동강 사진상 수상전에서는 제 작업을 연대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전시 제목이 시간에서 시간으로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처음 1999년도에 시작한 여자의 집 작업 연작부터 또 최근 2022년도에 개인전을 했던 MZ세대에 대한 작업까지 얼추 25년 정도의 시간이 축적된 긴 호흡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이요? 네네. 예. 당시 여자의 집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제 자신 여성으로서 모성을 가지게 된 제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작업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가부장제나 세대 또 노동의 문제, 이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연대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이게 뭔가 가부장제, 세대, 노동, 이주, 죽음, 요런 것들. 사실 어떤 영화나 이런 작품들에서 저희가 조금씩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주셨어요. 뭔가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이 화면에 저희가 작가님의 사진을 좀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러 오시면 지금 어떤 작품들을 찍으셨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여자의 집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시 제 딸이 생후 9개월이었어요. 그때 제 딸과 함께 진행했던 작업이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제 딸은 지금 25살, 25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최근 진행했던 MZ 프로젝트의 모델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수십 년에 걸쳐서 제 자신을 비롯한 주변 그리고 또 시대의 징후들을 탐구한 연대기적 작업들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동시대적인 정서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공적인 아카이브라고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후 9개월인데 지금 이제 25살이 돼서 무려 거의 이제 25년 동안에 좀 다양한 모습들, 성장해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의미를 내포하고 싶으셨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진 안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해 추석에 SNS에서 뜬금없이 제가 2004년도에 촬영했던 제사 사진에 대한 연출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네, 제사 사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예.
그분의 논리로는 어느 과격한 페미니스트 여성 사진가가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 연출된 제사 사진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유통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하. 예, 요즘 시대에 어떤 여자가 저렇게 사냐, 절대 아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네. 결국 이 사진은 2004년도에 촬영된 이선민 작가의 사진이고 또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예. 그래서 논란은 종식됐지만 그 20년 정도 지났는데 당시 제사 풍경이 연출된 비현실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고 또 이런 차원에서 제 작업이 시대에 대한 아카이빙이 될 수도 있겠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지금 너튜브 스트리밍 창을 보면 딱 그 사진을 지금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제사상이 이제 차려져 있고 그 남자들은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고 여자들은 그 문 밖에 서가지고 멀찍이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런 모습이 네. 생생하게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뭔가 여자들은 절을 안 해도 되니까 뒤로 가서 있다던가 부엌에 그냥 서 있다거나 뭐 요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채 되지 않은 2024년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같이 뭐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제사가 없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카이빙이 되었다. 네,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선민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아주 일상적인 공간을 현실적으로 꾸밈없이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좀 사진에 담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예, 그 계기는 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첫 개인전을 199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04년도에 두 번째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제가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개인전은 연극 배우들을 섭외해서 창고를 빌려서 오. 무대를 제작하고 또 의상이나 뭐 이런 등등을 다 제작해서 시간과 인력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는데 네. 당시에는 이런 식의 작업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연출 사진의 형식 안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혼과 출산을 한 이후로는 제가 작업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작업을 못하고 한 3년여를 지나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네. 3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작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다가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아, 연출할 시간은 이제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 예. 연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거란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둘째는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어야 한다. 진정성이 이제 통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열심히 뭐 알아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에 그 진정성을 담아서 작품으로 전달하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칙에 부합된 것이 1999년에 보행기에 앉아있던 9개월 된 제 딸과 제가 거실에서 지내는 모습을 촬영한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연출 없었고요. 네네. 30대 초반의 여성이 아이와 거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담히 촬영한 것입니다. 예, 여자의 집이 이제 뭔가 그때 딸과 작가님의 모습을 그대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었던 생각은 고립됐다. 아, 육아 때문에 갇혔다.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 물론 있었지만 동시에 육아의 피로와 또 경력 단절, 또 사회적 고립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로와 불안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날 뭐 나만 이러고 사나 궁금해지는 거죠. 아마 지금 육아하고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20대 때 솔로일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집을 카메라 조명을 들고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네.
재밌는 것은 촬영 약속을 할 때 분명히 집을 절대 치우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어라 하고 당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언제나 아주 깨끗이 치워놨어요, 집을. 예. 그래서 좀 난감하긴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집이 다시 어질러지기 그렇죠. 때문에 아기들이 놀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럽게 꾸밈 없는 일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뭔가 이런 사진들, 친구 집에 방문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서로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아니었을까 싶어요. 많은 공감이 있었죠. 음, 예. 좋습니다. 자, 특히 여자의 집. 이 연작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집이라는 공간 안에 구성원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은 마냥 편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연작의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자의 집 초기 작업은 엄마와 아기가 거실에서 지내는 풍경이었고요. 그 작업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는 그 3세대 이상이 모이는 명절이나 제사 풍경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명절이나 제사에 한 자리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고수하지만 별다른 소통이나 눈빛의 교환이나 그런 친밀감을 예, 교환하지는 않고 그저 모여있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정지된 순간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제와 또 세대 간의 문제와 또 성별 등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예, 시대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저보다 어른인, 예, 부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없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고 각자의 할 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사진에 드러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들, 여기 작가님도 등장을 해요. 아기를 바라보는 뭔가 좀 바쁜 모습의 엄마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사회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눈길의 엄마와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네,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여자의 집 작업의 첫 작업인 자연인의 집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자연인은 제 딸 이름인데요. 예. 이날 저는 좀 퇴근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보행기에 앉히고 원래 했던 대로 집안일을 좀 하는 모습을 예, 담담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그 아이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은 저한테 계속되는 노동의 연속이었고 그쵸.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런 감정의 충돌들, 긴장들, 갈등 이런 복잡한 엉킨 감정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또 이 지점이 어디쯤에 있는 건지 그것을 동시대와 논의하고 싶었던 작업입니다. 네, 여자의 집의 첫 번째 작품 자윤이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너튜브 스트리밍 창에서는 저희가 이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사진인데요. 아이는 정말 아기예요. 보행기에 앉아있는 아기인데 엄마의 눈빛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대상을 어떤 대상을 눈여겨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도 있고 MZ 세대도 있고 이주 여성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어떻게 관심을 좀 갖게 되셨는지 그 시작점, 출발점이 궁금해요. 네네. 뭐 특별히 어떤 대상을 이번엔 찍겠다 각오하고 리서치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또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예, 작업을 구상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의 집 작업 속에서 9개월이었던 제 딸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네. 초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학부형 모임이란 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학부형 모임 속에서 만난 엄마들이 그 자신의 욕망을 딸에게 그대로 제가 이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네. 그 딸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2006년
트윈스라는 연작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트윈스,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딸에게 가는 뭔가 마치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다, 네네. 이런 건가 봐요. 예, 물리적인 쌍둥이가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좀 등리실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트윈스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죠. 그렇군요. 진짜 지금 사진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딱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그 이주 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주여성 작업은 좀 같은 모성이지만 여러 가지 계급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당시 2014년도에 조선일보에서 다문화 특집 기사를 저한테 원고와 글을 청탁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시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그렇게 이어져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또는 중국 등지에서 입국한 굉장히 어려요. 소녀에 가까운 어린 여성들을 만났고 이런 계급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과 모성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연대감을 만들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여성들이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대륙을 횡단하는 여성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작품들이 나왔을까요? 그 이후에는 대륙을 횡단하는 여성들 이후에 한 2018년도 정도에 그간의 모든 시리즈가 한 6개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작업들을 가족과 모성이라는 작품집 안에 담아서 출간을 했고요. 예. 이후부터는 그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집합적 환경에서의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예. 이후부터는 각각의 그 3세대 이상이 모여 있는 가족들의 풍경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각각의 한 세대에 집중해서 그런 인물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 있는 건가요? 네, 그때가 제가 한 15년 정도부터 이제 이 각 세대에 집중한 인물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2010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아.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해요. 예. 그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리움, 애도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 아버지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너무 모르고 있었고 인간에 대해서. 네. 예.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193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출생한 노년 남성들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랫동안 연금하고 투쟁했던 공간, 일터, 그곳을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일과 뭐 삶의 애환 또 시대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바로 2020년도에 개인전한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연작입니다. 와, 이렇게 쭉 이선민 작가님의 어떤 연대기를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동강사진상이라는 사진상 중에서 또 어떤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진들을 계속 찍어 나갈 계획이신지? 예. 최근에는 아버지의 시대가 투쟁했던 공간, 제조업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서울에 을지로에 있는 금속 제조 지구 작은 스팟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곳은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의 시대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골목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을지로 금속 제조 지구를 방문하거나 또는 이 근처에 첫 독립을 시도한 MZ 세대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인물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작업이 아마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되었듯이 MZ 을지로 작업 역시 그리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이사 풍경을 추적한 무빙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한 저희 자녀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된 것 같습니다. 네, 이선민 작가님의 자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엄마가 이제 우리 세대를 이해하려는 어떤 그런 깨어있는 노력을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더 소통이 잘 되고 뭔가 그런 공감도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또 그런 계획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우리 주변의 인물들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삶들을 좀 그려냈는데 앞으로도 그런 멋진 모습들, 활동들 응원하겠습니다. 이선민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